착한 사람도 냉정하고 무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신을 깔보고 괴롭힐 것입니다. 인간 본성을 모르고 전략을 모르면 나쁜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평생을 나쁜 사람들에게 망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나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악귀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신분이나 여러 측면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약자에게는 작은 도움만 주고 그들을 자신의 생활이나 직장 환경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인간 본성에 내재된 나쁜 면을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규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공한 후 가난한 친척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거나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럴 때는 돈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왜 주다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애쓰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주면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부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해결해야 하며 심지어 당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당신이 회사를 운영할 때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자신의 환경으로 데려오는 것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지뢰를 씹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회사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승진시킬 때 그 직원이 점차 상사를 능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상사와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직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상사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존경심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권위는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미 이전 상사를 능가했을 때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어떤 결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일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를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일은 잘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수동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사 도우미가 당신 집에서 일한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그가 매우 착한 주인을 만나 주인이 평소에 그에게 선물을 주거나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해준다면 도우미는 점점 더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경계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매일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당신이 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주종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좋은 생활을 매일 지켜보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더 이상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본성에서 나쁜 면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가 집에 불을 지른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는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돈을 빌리려 할 때 당신이 거절하면 그의 불만과 원한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뉴스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호화저택에 혼자 살고 있던 부유한 독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유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순수한 환경에서 자랐고 도우미에게도 매우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도우미는 이 여성의 재산 상태를 샅샅이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믿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요원인 아들을 이 부유한 여성에게 소개하려 했으며 여성의 동의 없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여성은 이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해고했습니다. 그녀는 도우미가 자기 집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달치 월급을 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가 해고된 그날 도우미의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로 부유한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 부유한 여성과 연애를 하겠다고 우기며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괴롭히려고 했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자신의 계층보다 낮은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입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계급 차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계층 차이입니다. 재산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이 다르면 경험한 세계, 받은 교육,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의 아들과 부유한 여성의 계층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인식의 부족입니다. 약자에게 냉정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선의의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의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듯 친한 사람 눈에는 위대한 사람도 평범해 보이고 신하 눈에는 명군도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